자,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할 거래요.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페이지 번호에 대한 거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자,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설정에서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선택하여 인쇄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첫 번째 시트가 첫 번째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시트 그룹을 선택해서 인쇄하면 해당하는 그룹을 페이지 번호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로 출력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에 맞게, 즉 첫 번째 시트가 1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가 3페이지다 그러면 1, 3, 그 다음에 10번째 페이지가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Alt 탭 눌러보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개 시트가 있는데요. 얘마다 다 페이지 설정이 달라가지고 요거를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요 부분만 한번 선택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렇게 28부터 34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페이지 설정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열고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닥글에다가 사실은 바닥글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아이는 이 문제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네는 단순하게 텍스트 넣는 거고요. 요거는 페이지 번호를 넣는 거예요. 왼쪽 구역에, 그 다음에 가운데 구역에다가는 전체 페이지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다가는 달력이잖아요. 날짜, 시간, 이거는 파일의 경로, 얘는 뭐예요? 파일 이름, 얘는 시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림 서식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 나머지는 됐고요. 이 아이콘만 한번 마우스 올려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인쇄 미리 보기 가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활성 시트만으로 이렇게 선택해보면 현재 지금 우리가 선택한 아이들의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쭉 선택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전체 페이지고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7,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련 번호대로 할 수 있다. 대신에 일련 번호라고 하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 번호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시트별로. 그 다음에 여백은 우리 앞에서 봤었고, 요거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서 짝수와 홀수를 다르게 지정해서 인수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페이지 여백 맞추기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머리글 바닥글에서 이렇게 전체 페이지 수 또는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 이렇게 시트를 선택했을 때는요, 얘네 해제할 때는 선택 안 된 다른 아이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32번이요. 다음 중 아래의 VBA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코드가 나오면 어렵죠. 자, 우선은 코드 한 줄씩 한 줄씩 보시면 돼요. 프리베이트라고 이야기했어요. 프리베이트는요, 현재 워크시트 또는 현재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종종 출제되는 아이예요. 얘랑 반대되는 아이가 뭐가 있냐면 퍼블릭 있어요. 퍼블릭은 우리 영어로 공용 그런 의미가 있죠. 프리베이트는 나만의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서브 워크시트 체인지. 워크시트가 바뀌면이에요.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뒤에 있는 얘네들은 상용구예요. 자동으로 붙는 아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타겟 어드레스 레인지 A1 그랬어요. 얘의 값이 변경이 되면 그때 타겟 폰트 컬러를 5번으로 지정하고 그랬어요. 얘가 아마 파랑일 겁니다. 그리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현하는데 A1 셀에 들어있는 값을 요것입니다라고 출력한대요. 워크시트의 값이 체인지 되면 되셨죠?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워크시트 썼네요. 맞죠? A1 셀을 선택하면 A1 셀 값이 메시지 박스에 표시된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워크시트의 A1 셀의 값이 바뀌면이에요. 바뀌면 워크시트 체인지니까 VBA 코드가 작성된 워크시트에서만 동작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A1 셀이 변경되면 A1 셀의 글꼴 색깔이 컬러 인덱스가 5인 파란색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자, 얘 직접 한번 제가 입력을 해놨고요. 여기에 값이 있어요. 얘를 다른 값으로 딱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변경됐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 값이 워크시트에 있는 값이 변경됐을 경우에
되셨죠? 자, Alt F11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있고요. 컬러 인덱스가 아마 1번이 까망인가 파랑인가 까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 Alt Q 눌러주고 얘 다시 한번 엔터 눌러보면 1번이 까망이네요. 깜장.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Alt F11 들어가서 얘는 다시 우리 5번으로 바꿔놔 볼게요. 이 문제는 코드가 나오니까 어려운데요.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뭐야? 워크시트 모듈을 사용하고 워크시트가 변경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정 범위만 항상 인쇄한대요. 인쇄의 영역을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한대요. 아, 인쇄 영역 설정한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는데 이건 아니지. 어? 자,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영역 범위, 이름 상자에 이름이 생기고요. 이름 변경은 어떻게 돼요? 수식 탭의 이름 관리자에서 변경하거나 컨트롤 F3 키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걸 외우진 마세요. 외우진 마세요. 자, 인쇄 영역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트 탭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었죠.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요 녀석만 한번 볼게요. 33번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인쇄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하고 인쇄 영역 딱 설정하면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얘를 요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가 나누어지고 이 영역이 몇 번째 페이지에 표시가 되는지만 확인이 가능하지, 내가 인쇄 영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 인쇄 영역 외의 값들이 표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얘는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레이아웃이 뭐야? 틀이죠? 틀.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편집이 가능해요. 페이지 설정하지 않아도. 자, 기본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가보시면 시트에 내가 지정한 해당한 범위가 인쇄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역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있는데 얘네를 편집 눌러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B1과 B3 영역의 문자열을 B4의 목록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작키로 옳은 것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얘는 Alt키와 아래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록을 쭉 입력하는데 다음번에는 위에 있는 애들이 반복 입력할 거예요. 그럴 땐 Alt, 아래키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선택해서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너무 싫어, 그지? 이게 다 해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지? 자, 픽스드는요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456.389인데요 1 이렇게 했으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거예요. 반올림이 됩니다. 얘네가 버려지면서. 그리고 얘네는요 컴마를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을 해요. true를 지정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컴마가 생략이 돼요. 컴마 표시하지 않을래? 이거야. 반대로 기억해야 돼. 자, false를 주면은요 얘는 소수점 표시가 표현이 됩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야, 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야, 천단위 구분교 생략할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생략할래? 그러면 true 주면 생략이 되고요. false 주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맞아요. 자, 이오몬스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end of month예요. 그 달의 마지막 날. 아주 자주 출제돼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오몬스는요. 내가 지정한 날에서 몇 달 뒤, 몇 달 전에 마지막 날을 계산해요. 이게 왜 필요하죠? 우리 요금이나 또는 월세 이런 거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마지막 달까지 내세요. 이런 거 지정할 때. 그래서 이오몬스 했고요. 데이트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2015년 2월 25일이란 이야기고요. 일을 줬다는 거는 3월 한 달이 지나간 마지막 날을 준다는 거예요. 다음에 choose 함수예요. choose는 이거 몇 번 출제됐죠? 자, low 이렇게 했어요. A1에서 A3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현재 A3 셀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low니까 행이니까 3이 나오겠네. 1, 2, 3. place 함수는 실기에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 또 search도 얘는 필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replace랑 search 두 가지 다 자주 출제되는 아이고, 이 search 함수랑 대응되는 아이가 이제 fi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두 개 같은 기능인데 얘는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얘는 대소를 가려요.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이거지.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야. 자, 뭔지. 자, 우선은 replace 했고요. favorably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 부분은 replace는 뭐냐면 얘가 원본이야. 근데 얘가 이제 글자 수가 나올 건데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요렇게 바꿔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search 했어요. U를 찾을 거야. 그럼 U를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4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대소문자 안 가려요. 네, 그쵸. 파인 함수를 썼다면 얘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쭉 소거가 되고요. 자, 얘는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페이브러리에서 네 번째에서 다섯 글자를, 네 번째 글자부터 다섯 글자를 공백 처리해 라는 의미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글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날려버려. 지워버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의 결과는 FEB까지 나오게 됩니다. 얘가 글자 수예요. 되셨죠? 얘는 시작 위치예요. 얘는 대치되는 값이에요. 자, replace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녀석이 되겠고요. replace fx 눌러보면 나와요. old 텍스트고요. 스타트 넘버는요, 요렇게 서치 함수가 나왔는데, 서치 함수도 클릭해보면 나와요. 자, U를 찾을 건데, 서울 유네스코에서 찾을 거야. 그랬더니 얘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에 있는 글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replace에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의 리턴 값이 4가 나온 거고, 거기서 다섯 글자를 공백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픽스드도 간혹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노 컴마 이거예요. 야, 컴마 생략할 거냐? 아니, 생략 안 할게. 이거예요. 그래서 천단위 구분교가 표시가 되는 거고, 얘를 true로 주게 되면 천단위 구분교가 생략됩니다. 다음에 이오몬스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데이터 함수는요, 일정한 값을 받아서 얘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2025년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2월 25일이고요. 한 달 뒤, 두 달 뒤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1년 번호로 나오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1900년 1월 1일이 1이고요. 그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하루씩. 그래서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표시 형식을 뭘로 바꾼다? 이렇게 가서 일반이 아니라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추저함수예요. 자, 추저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서남북 중에 로우 배열을 넣었는데 이 s는 뭐냐면 우리가 2021 버전부터 동적 배열 지원하기 때문에 얘는 배열이 아니야. 얘는 배열이 아니야 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야, 얘가 배열이야 라고 한다면 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다. 추즈는 앞에도 출제가 됐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렇게 값들이 쭉 있는데 데이터 표시 항목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간격 너비 옵션을 현재 값보다 더 크게 설정한다. 자, 요 간격을 하는 것이 뭐였어요? 간격 너비죠. 얘네 늘려주려면 값을 양수로 늘려주면 되겠죠. 데이터 계열의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쳐 보이는 거, 요 부분이 되겠죠. 겹쳐지는 부분을 계열 겹치기 옵션을 음수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랬는데 이거 앞에서 봤죠. 뭐라고? 이거 자주 출제돼요. 얘네가 겹쳤어. 겹치기 값이 커진 거야. 겹치라고 값을 더 준 거야. 양수예요, 이거. 얘가 잘못했어요. 문제 또 출제됐습니다, 이거. 자, 두 번째요. 세로값의 축의 주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세로값의 주 눈금선, 여기에 주 눈금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주 눈금선이, 근데 눈금선이 없어. 그지? 레이블의 끝에 바깥쪽에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레이블 위치,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데 바깥에 나온 거예요. 다 하나씩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은 선택, 우클릭, 계열 서식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나오는데 간격 너비를 키워주게 되면 간격이 이 계열 간의 간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계열 겹치기를 이렇게 더 많이 주면 각각의 요소들이 합쳐지는 거고요. 얘를 음수값으로 주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인데요. 레이블도 우클릭 눌러주시고 레이블 서식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이블의 값이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가운데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안쪽 끝에요. 축에 가깝게요. 다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바깥쪽 끝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값의 주 눈금선은 이렇게 축을 선택하고요. 자, 다시 선택해야 돼요. 자, 축 선택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주눈금선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새로 주눈금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현재는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로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H3에 입력되는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배울 수식인데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야,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sum if류에 통계함수 있었죠? 이걸로 배열 수식을 작성은 가능하지만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배열 수식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에요. 볼 것도 없어.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얘네를 다 찾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 번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적용해 보는 것도 시험 문제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된다. 얘는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썸이나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 개수 계산할 수 있었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썸 하고요. C열이에요. C열. C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 범위에서 G3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개발 일부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쌤, 곱하기 1은 뭔가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우리 별도의 연산이 없으면 얘네는 true and false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sum 함수나 count 함수에서는요, true and false가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true나 false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의 크기의 변화는 없지만 그 결과가 뭘로 바꿔준다? 1, 0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곱하기 1을 냅다 다 넣은 거예요.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1을 하지 않았어. 대신에 if 함수를 얹었어요. 뭐야? 만약에 얘가 같으면 1을 줘. 그러면 1 아니면 0. 0이 나오나요? 아니죠. false가 나오겠지. 왜? if 함수니까. false 1, false 1, false. 카운트는 숫자 값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수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직접 봅니다. 자, 이 녀석은 닫아주고요. 37번 가가지고 첫 번째 수식이에요. 자, 요렇게 보시고요. 앞에서 보셨었잖아요. 우리 배열 수식에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F9키 눌러보면 true and false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상태로 ESC키 누르면 돌아가게 되는데 곱하기 1을 빼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 sum 함수에서는 true and false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드래그하고 F9키 눌러보면 true and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 거다? 곱하기 1을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 준 것이다. 자, 두 번째 sum 함수 이용을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계산이 된 거구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보는 김에 얘네 되는지만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직접 한번 검증해 보는 거지. 자, 여기에다가 요게다 해보자. 컨트롤 V 눌러주고요. 하나씩 수식을 복사해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뒷선부터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지, 그지? 우선은 에러가 나와요. 왜냐하면 데이터 함수에서는 그 자체로 배열 수식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곱하기 1을 뺀다 한들 오류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식입니다, 이건. 야, 이거 취소. 다음에 3번도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3번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 눌러주고요. 컨트롤 V 눌러주고 뒤에 이 가로는 빼줘야 되겠죠. 결과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 원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줘야 되는 게 이전 버전이었는데 21버전부터는 동적 배열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sum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참이면 1 아니면 false. 그리고 sum은 false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다. 역수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에 이번에는 카운트 이 녀석을 이용을 해볼게요. 컨트롤 C 해보고요. 컨트롤 V 해주고요. 네, 엔터 눌러보고요. 마찬가지 이 친구도 이렇게 true and false가 나오게 된다. 자, if 함수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얘네가 맞을 경우에 배열 값으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열이 뭔지 모른다고?
지금 여기서 배열을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PT로 넘어가서 38번 갑니다. 아, 이거는 너무 쉽다, 그죠? 이거 지금 벌써 네 번째 보고 있는데 세 번 출제됐죠? 표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0.25고요. 얘네는 우리 뭐 한다 그랬어? 값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죠. 0은 강제로 할당돼요. 그리고 뒤에 퍼센트가 붙어 있어요. 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5%가 나와야 돼. 0.25가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얘네는 닷까지 표시가 되겠네. 얘는 지금 25% 뒤에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닷까지 나올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57인데요. 여기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한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앞에 0이기 때문에 얘가 표시가 안 되고요. 닷 6만 나올 거예요. 자, 90.86인데요. 얘는 천단위 구분기하고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대요. 이건 맞네. 앞에 샵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잖아, 얘는. 얘가 값이 지금 1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0이 되는 게 아니잖아. 자, 100을 입력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점을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냥 어떻게 나올까? 100에다가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뒤에다가 문자열로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얘가 붙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 여기에 문자가 있을 때만 점이 붙는 거지.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룹이 양수, 음수, 영, 문자라고. 그지? 문자가 입력됐다면 점이 붙이겠지만 100이니까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해놨으니까. 자, 보자고. 얘 반 붙어요. 그리고 얘는 25%가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은 0.6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에? 땡숙이 모르는 거야? 자, 기억합니다. 뭐라고? 자, 샵은요. 그 값이 0일 경우에 아무 값도 표시 안 돼요. 0일 경우에는 0을 표시합니다. 되셨죠? 여기에서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거는 퍼센트인데요. 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을 입력하고요. 퍼센트로 바꿔주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100% 이렇게 나오죠. 이건 상식이에요. 액세스에서도 이거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0.1이 입력되고 100분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10%입니다. 0.01을 넣고 퍼센트 적용하면 1%입니다. 됐냐? 자, 기억하십시오.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요. 아무 값도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잉. 0을 입력했을 때, 그리고 요거 퍼센트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 100 한다라는 거. 그리고 샵을 줬을 경우에 다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닷까지 표현한다는 것까지도 정리합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매크로 안 나오나 했다. 그지?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돼요.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다음 매크로 기록을 실행을 해요. 맞아요.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고유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에 엑셀의 고유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앞에서 얘기했잖아. 뭐라고? 매크로 키가 우선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되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리본 메뉴에서 탐색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된다. 그 파일 이름은 뭐다? 퍼스널 엑셀 XM 맞나? 이 확장자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퍼스널로 우리가 한다라는 것까지 보셨죠. 증명해봐야 되겠지? 얘는 39번인데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지? 39번에다가 뭘 할 거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이렇게 자동 채우게 하는 매크로를 하나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도구 갑니다.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뭐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컨트롤 C 해봅시다. 그지? 쉽게 C 해봅시다. C. 우리 C 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와 이게 충돌이 나잖아. 엑셀의 기본 컨트롤 C는 복사니까. 자, 현재 통합 문서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뭐를 입력해 볼까? 가다시 뭐 이렇게 입력하고요.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하고요. 기록 중지 눌러줄게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컨트롤 C를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 되는데, 그지? 근데 왜 채우기 한 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것만 나가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사지만 매크로 키로 우리가 컨트롤 C를 적용해 놨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컨트롤 C는 복사가 아니다. 아시겠죠?
자주 출제된다 이야기했다. 이거 지울 거야. 얘가 이렇게 채우기 되는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채우기는 안 될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뭐 거기까지 볼 시간은 없고. 자, 40번입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네요. 지금 우리 네 번째 회차 풀고 있는데 벌써 두 번, 세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많이 출제되고 있네요. 시나리오는 별도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그랬는데 시나리오는 별도 파일이 아니라 별도 시트죠. 시트로 기록이 되고요. 자동으로 바꿀 수도 없어. 그래서 지웠다가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모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에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도 있대요. 요거 맞는 내용인데 요거 요 지문은 처음 나왔네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요거 먼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죠? 틀린 답으로. 그래서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이든 결과 셀은 모두 다 필요하다. 자, 시나리오를 그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40번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TV에 대한 값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에 가보면 되겠고요.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 보면 됩니다.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추가 눌러주고 만약에 인상 여기에는 증가율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요. 첫 번째 있는 애가 5인데 7%로 늘려주고요. 퍼센트 어딨니? 네, 여기 있고요. 다음에는 7%인데 9%로 늘려보고요. 다음에 10%인데 15%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키보드가 잘 안 보여, 어두워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약 눌러준다 했죠? 자, 요약 눌러주면 마지막에 결과 셀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새로운 시트에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시트를 지워야 되는데 삭제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그냥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셀에 주소 각각 얘네 이름을 지정했다면 이름이 표시가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것도 같이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19년 1회 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